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박근혜 대통령이 두 모델을 흡수하고 있는 것 같다. 하나는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모델이다. 여기에 영국 수상 마거릿 대처의 모델이 겹쳤다. 박정희 모델은 말 그대로 적대 세력을 뿌리 뽑겠다 하는 것이다. 마거릿 대처 역시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 영국의 탄광노조 파업에 강하게 대응했다. 박 대통령이 이런 모습을 많이 차용한 것 같다. 대처처럼 여성 지도자로서 강성노조를 초전에 박살내서 법과 질서를 확립한 대통령으로 자리잡겠다. 이런 심리가 깔린 듯하다. 이 두 모델에 대한 추구가 이번 사태를 통해 복합적으로 드러났다. 한국노총은 성향상 기본적으로 정부 정책에 우호적인 편이다. 그런데 정부 출범부터 한국노총에 반대하는 인사를 노사정 위원장에 앉혔다. 그때부터 정부의 반노동적 자세의 조짐이 보이지 않았나? 처음부터 작심한 것 같다. 노동계에 대한 선전포고다. 물론 우리 노조가 항상 잘했다고만 볼 수 없다. 잘한 것도 있지만 잘못한 것도 분명히 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노조 조직률이 10% 안팎이다. 스웨덴이 80%까지 육박하다가 최근에 70% 수준으로 떨어졌다지만 조직률로만 보면 천양지차다. 그런데 그 낮은 조직률의 노조조차 달래지 못하고 이끌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 중에 유의 있게 봐야 할 점이 바로 노조를 육성한 것이다. 프란시스 퍼킨스라고 하는 매우 유능한 인물을 노동부 장관으로 앉혀서 한 번도 교체하지 않고 재임 기간 내내 노동정책을 펴게했다. 의회엔 와그너 상원의원이 와그너법을 통해 노조를 지원했다. 결과적으로 국부의 분배에 있어서 노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했다. 그런 점을 배워야 한다. 우리 정부는 그런 면에 대해 이해가 너무 부족한 것 같다. 이상은요, 김영삼 정권 때 노동부 장관을 지내기도 했었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보수주의자 중에 한 분인 남재휘 선생이 프레시안과의 인터뷰 중에서 발췌했습니다. 여기서 인용된 대처의 이야기. 대처 영국 수상이 탄광노조를 분쇄, 탄압할 때, 와해시킬 때, 그때는 여당뿐 아니라 영국의 야당까지도 찬성을 했다고 하는 후문이 있습니다. 우리랑 다른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철도 민영화는 대처 수상과 그 뒤를 이은 메이저까지, 총리라고 하나요? 대처 총리와 그 뒤를 이은 메이저 총리까지 했습니다만 이 둘의 가장 대표적인 실패 정책으로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철도 민영화였죠. 이런 주석을 달면서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조현상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각종 성인병 예방과 변비, 다이어트에 좋지만 먹기엔 불편했던 현미. 배아 현미가 그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특허받은 도전기술로 쌀밥처럼 먹기 좋은 배아 현미. 10kg에 37,000원, 20kg에 70,000원이며 무료로 배송해드립니다. 문의는 070-7592-6958, 070-7592-6958로 하시기 바랍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료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조합원 소리지기 노래꾼 손병휘입니다. 방송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비스듬하게 한 10시 방향을 보게 돼요. 제 시선이 보통 그렇게 됩니다. 예전에 팀 활동했을 때 가장 오른쪽에 서서 무대 오른쪽이요. 관객들이 봤을 땐 왼쪽이죠. 거기 서서 이렇게 노래를 하다 보니까 제 왼쪽에 있는 그런 멤버들 보고 또 이야기하고 또 아무래도 시선을 가운데, 관객석의 가운데로 향하게 하니까 방송을 하면서도 자연스럽게 10시 방향을 보게 되거든요. 그날의 날씨가 자연스럽게 보이죠. 날씨 좋습니다, 오늘. 9층에서 6층으로 내려오니까 말이죠. 시야가
아무래도 좀 덜 트이죠. 덜 트이긴 한데 사람이 사는 마을 가까이 오는 그런 기분도 들고 10시 방향을 보면 바로 하늘공원이 보입니다. 하늘공원의 굴뚝에서 지금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는데 오른쪽으로 살짝 이렇게 연기가 흘러가는 거 보니까 약간의 바람이 있어 보입니다. 어제 눈 혹은 비가 내렸기 때문에 추워진 건가요? 네. 연말의 마지막 추위가 오고 있습니다. 2013년에 내일 총파업이 예정되어 있잖아요. 덜 추웠으면 하는 생각. 같이 하시죠? 기모바지라고 혹시 아십니까? 제 선배 한 분이 지난주 추운 날 집회 나가셨다가 기모바지를 입고 나가셨대요. 근데 기모바지의 위력을 통감하시고는 2013년 최대의 발견은 바로 기모바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따뜻하게 옷 차려입고 특히 이제 보통 내복을 위에만 이렇게 껴입고 이렇게 다니기 쉽잖아요. 사실은 하체가 안정이 돼야지 뭐든지 말이죠. 네. 양말도 등산 양말들을 이렇게 껴 신고 털신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털신이 없으면은 양말이라도 좀 껴 신고 가는 게 좋겠죠. 기능성 내복들 많으니까 기능성 내복에 기모바지 정도 입으면은 뭐 그런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도심에서 스키복 입고 돌아다니기. 그럼 천하무적일 텐데요. 자, 첫 번째로 들었던 곡은 꽃다지가 불러준 다시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도종환 시인의 시에다가 윤민석 작곡이었습니다. 이것을 꽃다지가 불러줬죠. 노래 이 음원이 나온 지인 10년이 훨씬 넘은 그런 20세기 음원입니다만 지금도 특히 이런 시기에 뭔가 좀 뭉클하게 다가오는 면이 있지 않을까 해서 선곡했습니다. 제가 가장 많은 신경을 쓰는 것이 바로 오프닝 멘트랑 선곡인데요. 오프닝 멘트 한때는 좀 가볍고 재밌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게다가 또 점심시간이니까 더더욱 그렇습니다. 음악도 좀 경쾌하고. 그런데 제 마음이 시키는 것은 어떻게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나라가 이 모양인데 나라가 이 모양인데 가볍고 재밌는 얘기만 할 수는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이럴 때일수록 좀 더 릴렉스하는 그런 마음도 좀 필요합니다만 어쩔 수 없죠. 제 마음을 속일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뭐 경쾌한 음악 아니었습니까? 예. 멘트 광고 오늘은 좀 일찍 하겠습니다. 강정평화상단 협동조합 감귤에 대한 얘기인데요. 광고입니다. 제주 강정평화상단 협동조합에서 강정의 특산물인 감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제주 강정의 감귤은 이름이 특별합니다. 언제까지 가둬둘 셈인 감귤이죠. 언제까지 가둬둘 셈인 감귤. 평화수감자 스페셜 에디션 3.0이라 불리는데요. 모든 수익금은 강정마을을 지키는 일과 앞으로 강정마을에 쏟아질 3억 원이 넘는 벌금 폭탄에 대비한 것입니다. 현재 판매가 미진합니다. 평화상단협동조합에서 소화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는 물량이 약 1,500박스에 달합니다. 판매가 늦어지면 추운 날씨로 인해 상품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판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문의 전화는 010-6286-2131, 010-6286-2131 또는 다음 카페 구럼비아 사랑해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도 주문했습니다. 주문하고 크리스마스 이브 날 밤에 주문했는데 어제 메시지가 왔습니다. 접수했고 이틀이나 사흘 정도 걸린다고 했습니다. 드셔본 분들이 다들 맛있다고. 사실 요즘의 감귤은 꽤나 맛있을 때이긴 합니다. 그러나 강정평화상단의 감귤은 더욱더욱 맛있다고 품질이 보증이 돼 있는 상태니까 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더 먹어보고 얘기해 드릴게요. 강정평화상단 협동조합에서 의뢰한 멘트 광고 함께 나눴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그야말로 진부한 표현이지만 불세출의 보컬리스트, 락 보컬리스트였던 로니 제임스 디오가 재직했을 때 시절의 레인보우의 음악이었습니다. 템플 오브 더 킹. 예. 게시판 가보겠습니다. 보자. 변호인을 보고서 감명받았다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예. 전 아직 안 봤어요. 언젠간 보겠죠. 마음은 단단히 먹고 봐야 되겠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페이스북에서 갖고 왔군요.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어느 날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가 강제 철거 통지를 받게 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동일한 조건의 곳에서 장사를 하게 할 수 있게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의 가게는 강제 철거를 당했습니다. 그는 그때부터 천막을 치고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717일 그가 1인 시위를 한 날입니다. 그렇게 세상과 맞선 그에게 사람들은 우산이 되어주기도 하고 더운 날 바람이 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도 그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이 할 수 있는 일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최선의 중재를 위해 갈등 조정관을 파견하는 노력 끝에 긴 1인 시위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선형 씨는 다시 서교동의 곱창집 주인이 됐습니다. 기분이 좋아 소주 한잔 했습니다. 뭘 하겠다는 생각보다 시장의 생각보다 먼저 시민이 뭘 원하는지 듣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시민의 생각이 모여 서울이 되고 삶의 보탬이 되는 시정을 펼쳐가겠습니다. 일단 손뼉 한번 칠까요? 이분이 그 아현동의 아마 그 재개발 이 와중에 삶의 터전을 이루신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근데 서울시에서 갈등 조정관을 파견해서 이렇게 해결했다. 이거에 뭐 옛날식의 미담은 이렇게 했죠. 서울시장이 선처를 해갖고 바로 조치했다. 뭐 이런 건데 그게 아니라 갈등 조정관을 파견했다라는 이 대목이 저는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장의 직권으로 시장이 갖고 있는 어떤 권한으로 빨리빨리 일을 처리해서 더 이상 이런 시위자가 안 보이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갈등 조정관을 파견한 것이죠.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서 개통을 밟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에 기본이 되는 것은 이런 그 없는 사람, 서민의 그런 아픔에 귀를 기울인다는 그런 전제 조건이 달려있는 것이죠. 와우, 정구봉님, 어제 눈 맞으며 찍은 사진이죠. 어제 정말 대단한 소나기였어요. 그죠? 중년 공시생님도 병원에 보고 오셨다는 얘기군요. 오늘 노정열 씨 오시는 날입니다. 유로파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렇죠. 케인즈가 추진한 정책은 강한 노조로 임금 상승과 두터운 중산층 육성으로 유효 수요 창출로 대공황 극복이 일조했는데 현 정부는 반대로 가고 있으니 환장할 노릇이죠. 이런 말씀해 주셨고요. 또 보자. 그래 소녀님께서 올려주신 이번 철도 노조의 파업과 총파업의 목적은 임금 인상이 아님을 미리 밝히지만 뭐 임금 인상도 들어있긴 하죠 아마. 예. 그러나 주 목적은 그게 아니란 얘기죠. 임금 인상을 목표로 파업하면 안 됩니까? 우리 선배 노동자들이 목숨을 걸어가면서까지 임금 인상,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투쟁하였기에 그나마 지금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노예처럼 주면 주는 대로 엎드리고 있었다면 현재 당신의 연봉은 얼마일 것 같습니까? 3, 40년 전처럼 월급 2, 30만 원 받고 일하겠습니까? 진짜 귀족들 아래서 말이죠. 예, 10분 공감합니다. 87년 6월 항쟁 이후에 각성된 노동자들의 789 노동자 대투쟁 그 이후에 제대로 된 민주노조가 출범하면서 비교적 자신의 노동의 가치에 걸맞는 그런 임금을 쟁취하기에 이르르죠. 어떤 곳에서는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 보통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보기에 지나치게 많다. 지나치게 임금도 많고 지나치게 혜택도 많다. 뭐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요. 그런 데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서 생겨난 초가분이라고나 할까요?
회사가 생각하기에 손해본다는 느낌을 주는 그런 부분을 바로 비정규직이나 하청업체에 돌리기도 하니까요. 이 대기업 노조들이 대기업 정규직의 노동여건 개선에만 힘을 쓰기 때문에 비정규직이나 하청업체들, 중소기업들, 노동자들과 함께 가는 연대 정신이 없다. 이렇게 비판받기도 합니다. 많은 얘기죠. 네. 하지만 말이죠. 지금 케인즈의 이야기, 그러니까 뉴딜 정책의 와중에 강한 노조를 오히려 정부에서 권장을 하고 노조를 만들기를 독려하고 그러면서 노동의 부에서 미국에서 부의 그 비율이 노동 쪽으로 많이 갔다라는 거, 이거 중요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미국을 떠받치는 힘 중에 하나는 뭐겠습니까? 바로 두터운 중산층 아니겠습니까? 보세요. 옛날 할리우드 영화, 흑백 영화 시절 50년대 영화를 볼까요? 그때 보면은 전형적인 중산층은 이런 거였습니다. 교외에서 도시로 출퇴근을 하거나 또는 공장으로 출퇴근을 하는데 저마다 마당에 있는 저택에 집이 하나씩 있어요. 잔디깎기 기계 하나씩 있고 당연히 자가용이 있고요. 근데 그 집안에 맞벌이 부부는 보통 아니고 아버지가 벌어서 오죠. 네, 아버지만 직장에 다닙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다니는 곳은 그냥 그 아버지는 화이트 칼라일 수도 있지만 블루 칼라이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포드 자동차 회사를 창립한 헤니 포드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헤니 포드가 한 얘기는 자동차를 만드는 노동자는 또 자동차를 살 수도 있어야 된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 표준화 시스템을 이용해서 만든 모델 T형을 값싸게 찍어낸 것이죠. 그러면서 미국의 노동자들도 자가용을 소유할 수 있게 됐는데요. 아무튼요, 이것은 바로 루즈벨트 대공황 이전의 얘기입니다만 대공황을 거치면서 루즈벨트가 케인즈 학파 1호를 수용을 해서 뉴딜 정책을 밀고 나가면서 고용을 창출하는 한편 노동의 몫을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소비는 미덕이란 말도 생길 만큼 미국 국내 소비를 활성화시킨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경기가 활성화된 이런 측면이 있는 것이죠. 물론 상당 부분 2차 세계대전 전쟁 특수도 컸습니다만 기본이 이랬다는 얘기입니다. 그 자가용 몰고 다니고 마당에 있는 그런 자기 집을 갖고 있는 미국인들, 그 미국인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은 현대 자동차에 근무해야지만 그런 게 아니라 현대 자동차 하청업체 근무에도 그랬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공기업의 철도 공사 돈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19년 차 노동자, 그러니까 입사한 지 19년 된 그런 노동자가 6천 몇백만 원을 받는 겁니다. 이게 많다고요? 이게 이제 공기업 치고는 낮은 편에 속한다고 해요. 그런데 분당선을 움직이고 있는 기관사께서 올려주신 글을 보니까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이 자기가 연봉이 9천만 원이었는데 자기 부하들 중에 연봉 9천 받는 사람들이 400명이 있다. 그래서 개탄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분당선 기관사는 그러면 안 되냐고 반문합니다. 왜냐? 철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낙하산 사장이 와서 9천만 원을 받는데 바로 KTX 기장들 얘기를 해요. KTX를 몰고 가는 기관사인 기장. 그들이 9천만 원을 받는 거 대단히 숙련되고 대단히 오랜 경력을 갖고 있는 이런 분들이 9천만 원 받으면 안 되냐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낙하산 사장한테 주는 9천만 원이 아까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거 아니겠습니까? 왜 쟤들은 많이 받느냐가 아니라 우리도 많이 받게 해달라. 쟤 많이 받게 하고 우리도 많이 받게 해야지 저 많이 받고 있는 사람들 끄집어 내리자. 이게 아니란 얘기죠. 끄집어 내리자라는 것이 바로 전형적인 조중동의 프레임이라는 겁니다. 꼭 조선일보를 읽어야지만 조중동 프레임에 갇히는 게 아니거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대기업 노조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쪽박을 깨서는 안 되는 것이죠. 쪽박을 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런 얘기 있잖아요. 가장 편한 대한민국 육군 보직보다 가장 힘든 미국의 카투사 보직이 더 편하다는 그런 얘기. 예. 노동자가 아무리 부자고 노동자가 아무리 노동 여건이 좋고 하더라도 노동자입니다. 가진 게 몸뚱아리밖에 없어요. 가진 것이 몸뚱아리밖에 없는 사람들끼리 연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끼리 너 얼마 받니? 너 얼마 받니? 이러면서 옳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사측에 붙을 겁니까? 그럼 누구 좋게? 예. 물론 부당한 이런 파업이 있다고 한다면 부당하게 이 사측을 압박한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철도노조에서 당장 코리엘에서 벌금 폭탄을 지금 내리지 않습니까? 그 철도노조 간부들 n분의 1로 하면 그게 5천만 원씩이래요. 한 달에. 그러니까 한 사람 앞에. 그걸 감수하고서라도 지금 투쟁을 하겠다는 건데 그게 단순히 임금 인상 갖고 하는 거냐고요. 임금 인상 쟁취하겠다고 5천만 원 벌금 폭탄을 맞아요. 예? 심지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해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이건 대신 싸워주는 겁니다. 대신 싸워주는 거예요. 모든 공공 부분에 있어서 민영화라는 수순을 예? 사용화라는 수순을 점차 밟게 되는 그 첨단에서 지금 싸워주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지금 의료 민영화 간당간당하지 않습니까? 점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태어나서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의 범위가 점점 줄어들고 돈 있는 사람은 지금보다 지금이랑 똑같거나 아니면 지금보다 더 훌륭한 서비스를 받게 되는 그런 셈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점점 살기 힘들어지는 하다못해 돈이 없어갖고 1년에 4번 갈 고향을 1년에 한두 번 가게 되는 이런 케이스가 된다는 겁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 요금이 28만 원 된다 그러면 자주 갈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못 믿겠냐고요? 왜 못 믿냐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명박 믿어달라 하더니 결국은 4대 강도 대운하 아니라고 그렇게 강변하더니 결국 대운하러 간 거 아닙니까? 전형적인 말 바꾸기고요. 말장난입니다. 이런 거에 비하면은 귀정노조라던가 또는 돈을 많이 받는다는 돈 때문에 싸우겠느냐라는 이런 비아냥은 그냥 조중 정도로 하라 그러세요. 예. 이런 거에서는 말려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려들 이유도 없는 것이고 말이죠. 아니 내 옆집에 살고 있는 노동자가 돈 많이 벌면은 좋은 겁니다. 그만큼 돈을 많이 쓸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이. 그러면 내가 다니는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그 물품을 더 팔아먹을 수 있는 거예요. 전제가 되는 건 그거죠. 우리 회사에도 노조가 있어야 되는 거고 자기도 노조원이어야 된다는 그런. 예? 지금 노조 조직률이 10%밖에 안 되는 이런 나라입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는 무정규직, 호출직, 전화 안 오면 저는 끝이에요. 무정규 호출직 문화노동자입니다. 4대 보험, 아이고, 병가, 아이고, 참, 기본급 없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브릿지 오브 트러블드 워터. 제 화류계 데뷔곡이기도 합니다. 뭔 얘기냐고요? 제가 중3 겨울방학 동안에 기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는 고등학교 들어가서 동아리, 네. 동아리에 들어서 한 달 정도 있다가 동아리에서 노래자랑, 신입생 노래자랑이 있었는데 그때 기타를 연주하면서 이 노래를 불렀었죠. 그래서 1등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1등 했으니까 뭔가 보여줘야지 그래서 노래를 많이 연습해서 매주 하는 그런
모임에서 제도 좀 잘 보이려고 이렇게 했었죠. 그러니까 제 화류계 데뷔곡이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가수를 하게 만드는 그런 근원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게시판들 잘 보고 있습니다. 귀족노조님, 그렇죠.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뭡니까? 딱지를 붙이는, 너는 종북이야, 너는 일베야, 이런 식으로, 넌 수국골통이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낙인 찍는 것만큼 사람 맥 빠지게 하는 거 없습니다. 그야말로 논쟁을 그만하자는 얘기죠. 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는 문바, 안바 이렇게 나눠져갖고 서로를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다라는 이런 행태. 바로 그분들이 지지하는 문재인 또 안철수 이 두 분에게 누가 되는 겁니다. 전혀 도움이 되질 않아요. 그런 행태는 말이죠. 네. 진정으로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아니, 비판 좀 하면 안 됩니까? 예. 똑같은 겁니다. 지금 박정희 2세가 보이는 행태. 자기에게 쏟아지는 또는 자기의 전임자에게 쏟아지는 많은 의혹들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 얘기하지 않다가 치의 박정희 1세에 대한 얘기라든가 또 자기를 모욕하는 듯한 그런 얘기가 나오면 바로 발끈하는 이런 행태 아니겠습니까? 이거랑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예.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아요. 자, 이재희님께서 올려주신 손석희 뉴스 JTBC 종민오빠가 거기 계셨다면 훨씬 좋은 뉴스 만들 수 있다고 반박은 했는데 JTBC 뉴스로 인해서 우리 대한 언론들이 이제 빛을 내기 시작했는데 그게 묻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서운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JTBC 뉴스 훌륭하죠. 네. 손뼉을 쳐주고 고무해야 됩니다. 하지만 말이죠. 그런 걸 봤을 때 정말 JTBC를 이끌고 있는 그런 세력들은 정말 대단한 장사꾼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JTBC가 진정으로 우리나라의 뭡니까? 민주주의 발전 원하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지나친가? 이렇게 얘기를 하자고요. JTBC가 진정으로 삼성의 그리고 CJ 거대 그룹 대기업들의 그런 뭡니까? 전횡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까발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정치 세력에 대해서 제대로 된 똥침을 날리면서 그들이 바뀌어야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그래봤자 JTBC가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네들 면허가 취소될지도 모르는 그런 짓을 왜 해요? 그죠? 방송 환경이 제대로 잡힌다면은 종편 중에서 몇 개는 종편 4개 중에서 최소한 2개는 사라져야 됩니다. 물론 JTBC는 거의 사라지지 않으려고 가진 애를 쓰고 또 사라지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만 결국은 JTBC 뉴스를 통해서 당의정이라고 하죠. 당의정. 쓴 약에다가 사탕 발라갖고 먹을 수 있게 하는 쓴 약을 쓰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포장하는 당의정. 당의정 역할을 하는 걸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시청자들 끌어모으는 거죠. 시청률을 높입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조선일보의 문화면이 재밌다고, 조선일보의 여행 코너가 충실하다고, 조선일보를 읽다 보면은 결국은 사설이나 정치면에 가갖고는 사람 복장 터지게 만들죠. 사람 복장 터지는 것도 모르고 야금야금 당의정에 중독되는 것처럼 그러다가 결국은 머리가 굳어지는 되는 겁니다. 자, JTBC 손석희 뉴스 손뼉 쳐주는 거 뭐라 그럴 수까지는 없겠습니다만 생각해 보십시오. JTBC와 같은 그런 종편 출범에 맞서서 또는 방송 장악에 맞서서 싸우다가 거리에 나앉은 분들이 만든 그런 대한 언론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발뉴스가 그렇습니다. 예? MBC에서 어떻게 잘해보려다가 결국은 풍차노숙하게 된 거 아닙니까? 뉴스타파였습니다. MB 정권에서 해직되었던 그런 언론인들이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국민TV가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 대선 끝나고 우리가
제대로 된 언론이 없어서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모였던 그런 선구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것도 협동조합 형태로요. JTBC는 MB 정권의 방송장악 음모에 가장 적극적으로 가담한 무리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중에 가장 돈이 많은 집단에 속하고 가장 영리한 집단에 속하는 것이죠. 일희일비하지 않고 장사를 할 줄 아는 인간들이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것도 시장이기 때문에 JTBC의 그런 힘 때문에 국민TV 그리고 고발뉴스, 뉴스타파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그거는 정글의 법칙이고 자연의 순리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꼭 이래야 되겠습니까? 예. 손석희의 JTBC가 아닌 것이죠. 거칠게 얘기하면 손석희 씨는 마름입니다. 마름. 지주가 아니에요. 마름일 뿐입니다. 마름은 언제든지 잘릴 수가 있어요. 아니면 마름이 지주의 눈에 잘 들면은 지주와 어느 정도의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그런 중간 주주 정도까지의 지분은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확실한 것은 지금은 당의정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석희 씨가 뉴스를 심층보도를 하면서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썩 이뻐 보이진 않는 거예요. 조선총독부에 들어가서 말이죠. 조선총독부에서 그 민심을 어루만지는 그런 부서에 들어가고 아무리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조선총독부 직원인 거예요. 제 말이 좀 격하게 들리고 싸가지 없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 심정입니다. 예, 제가 갖고 있는 논리예요. 그냥 심정적으로 기분 나쁘다 이러는 거 아니라 저는 이런 것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